트럼프 인텔 국유화 이재용은 큰일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을 국유화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제가 하나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상황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판단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요, 리프탄 인텔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리프탄 CEO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인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계속 이어간다면 미국이 국가가 투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리프탄 인텔 최고 경영자는요,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단지를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시설로 만들겠다고 했지만요, 재정난 때문에 2030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솔깃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리프탄 최고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인이지만 중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 게다가 중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지금 백악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가가 인텔에 투자할 가능성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뭐 시장에 대해서는 딱히 말입니다.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 사이에는요, 지금 현재 인텔 지분의 구조를 보면 기관 투자자 2271곳이 65.3%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이 34.5%, 그리고 정부와 내부자가 0.2%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정부와 내부자 이 부분을 10%까지 늘리지는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10%냐? 쉽게 말하면 오하이오주 공장에 건설을 하는데 10%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히 2030년이 아니라 공장 건립도 더 빨리 당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요, 인텔에는 돈이 없습니다. 인텔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2021년에 790억 달러의 매출이 2024년에는 531억 달러가 됐으니까 충격적이잖아요. 게다가 당기순이익도요, 2021년에 198억의 흑자였는데 198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2024년은 187억 달러가 마이너스예요. 적자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유화하려고 하는 의지하고요, 10%가 완전 국유화는 아니지만요, 또 인텔에 자금이 궁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양쪽의 어떤 생각이 딱 맞죠. 게다가 오하이오주는요, 지금까지 항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맞붙었습니다. 경쟁 관계예요. 그런데 이번에 인텔에 투자하게 되면 아마 공화당 쪽으로 오하이오주 자체가 다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인텔에다 투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를 보고 있으면 사실 굉장합니다. 오늘 인텔 주가 보시면 쭉쭉쭉쭉 올라가죠. 2025년 8월 15일에 인텔 주가는요, 25.06달러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단계 8월 1일에 19.31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15일 사이에 29.8%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5.75달러. 장난 아니죠. 결국 국유화가 실제로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국 정부의 투자가
실제로 된다는 이야기, 저는 여기에 방점을 둡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삼성전자는 괜찮을 건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금 오스틴에 공장을 월 10만 장 생산 규모로 지었습니다. 벌써 파운드리. 그리고 테일러시에는요, 지금 2026년 내년 가동 예정으로 텍사스 오스틴에 생산 규모가 월 10만 장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테일러시나 오스틴의 삼성 공장 대신에 지금 오하이오주 전체에다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아마 삼성전자는 어떤 식이든 타격을 받을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요, 지금 첨단 칩 있잖아요. 파운드리의 첨단 칩은 대만의 TSMC가 맞고요. 나머지 지금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AI6에 대한 칩이나 애플의 이미지 센서 칩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적으로는 인텔이 맞는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격은 삼성전자가 다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삼성에서만 그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요, 시진핑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국가가 뒤에서 계속 보조금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MP 머트리얼즈라고 해서 히토르 채굴 기업에 미국 정부 투자, 국방부가 투자를 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투자도 했었고요. 엔비디아에도 지금 AI 칩 대중 수출 시에는 미국 정부에 매출의 15%를 내라,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코카콜라에는요, 레시피를 바꾸라, 사탕수수로 바꾸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요. US 스틸 일본 자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대신에 합병법인의 황금주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결국 미국 거라는 뜻이에요. 일본은 돈만 투자하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주의식 사회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국가자본주의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구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국가자본주의를 핵심 축으로 삼아서 미국의 경쟁력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경우 우리 기업은 어떤 식이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자본주의가 성하면 자국 기업에게는 보조금이든 지분 투자든 계속 줄 텐데 타기업에는 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될까요? 우리가 중국에서 밀려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부의 보조금이에요. 자동차를 만들면 보조금,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 공장에 대한 보조금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판매에 대한 보조금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다 쫓겨나왔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면 미국 시장에서도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충격적으로 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시장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식 자본주의가 국가자본주의로 확실하게 물들게 되면요, 아마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생각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만 문제가 아니라 뭐 현대차든 아니면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인데 대기업들 많이 투자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 기업화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에 지분을 투자하겠다, 이 말은요, 결국 국가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안 그래도 미국은 자국 중심의 무역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국가 자본주의까지 시장에 도입이 된다면 미국 정부가 뒤에서 중국처럼 계속 보조금이든 지분 투자든 밀어주면서 주요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 당연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괜찮을까요? 우리는 중국에서 중국식 자본주의에 밀려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민국이 밀려날 수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생각하고 시장에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식이든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취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세계는 지금 난리인데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쇼질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거지없네요. 진짜 안타깝기 거지없네요. 아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상황 진짜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